스트레스 상황이 침샘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을 얼음물 속에 5분 동안 넣어 육체적인 한냉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우리에 가둬 정신적인 구속 스트레스를 주었다. 검사 결과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침샘세포를 더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를 보호하는 갈색 단백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침샘세포가 자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 영향으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데 침샘 근육 역시 갑자기 수축하면서 침의 분비량이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침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강 점막을 그 면역체를 가진 침이 이렇게 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 침의 성분도 중요하고 그 섬의 점도나 그 물리적인 그 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근데 침샘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침이 부적절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구강 건강에 굉장히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각종 세균을 씻어내고 보호막을 만들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유해균이 번식해 충치가 생기고 결국 잇몸까지 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 번 파괴된 잇몸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최근 대학병원에는 잇몸 속까지 치석이 파고들어 절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치석이 장기간에 걸쳐서 침착되게 되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 잇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저희가 쉽게 기구가 도달되지 못하는 관계로 잇몸을 열어서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입속 세균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치주염 등이 생긴다. 이를 닦은 직후엔 연쇄구균처럼 무해한 균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때 침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유해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해 다양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균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구강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침의 첫 번째 비밀이다. 침이 적게 분비되면 기저질환이 원인이 된다.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긴다. 그렇다면 반대로 침이 많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침은 마치 야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하면 부교감 신경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활발하게 해서 침 분비가 증가됩니다. 이것을 타액 목욕이라고 하는데 이 타액 목욕은 마치 샤워를 하듯이 치석을 제거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입맞춤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겐 이 충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아이가 생후 68개월이 될 때까지 뽀뽀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분비량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침.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다양한 침의 비밀이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음식은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 그렇다면 레몬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침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5분 동안 레몬을 먹고 나온 침을 모아본 결과 20cc, 즉 분당 4cc 정도가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분당 0.3cc 정도의 침이 나오는데 하루 분비량은 1리터 이상이 된다. 1일 약 1 내지 1.5리터의
엄청난 양의 타액이 매일매일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침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나 중요성을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이 계속 구강 내에 자정작용을 하고 항세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 이러한 작용을 통해 갖고 끊임없이 우리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 그의 구강 전반적인 구강 조직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럽다는 통영과는 달리 음식물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침은 맑고 깨끗한 상태다. 그리고 그 안엔 입속 건강을 지켜주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 (99%가) 수분으로 구성돼 있는 침. 그렇다면 나머지 1%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이 1%에 침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있다. 침이 가진 1%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제작팀은 서울대 김각균 교수팀과 침이 외부 세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에는 마이크로코쿠스 로테우스라는 우리 몸 밖에 존재하는 세균이 사용됐다. 두 개의 샬레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생리식염수와 세균을, 또 다른 한쪽엔 세균과 침을 섞어 넣었다. 두 개의 샬레에 담긴 균을 1시간 동안 배양시킨 뒤 남아있는 균의 수를 측정하는 항균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침을 넣은 샬레는 생리식염수를 넣은 것보다 세균수가 5분의 1이나 적었다. 분석 결과 침 속에 함유된 효소인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분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타액 내에 있는 이런 항세균 물질들이 밖으로부터 침입하는 여러 가지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그런 외래 세균들에 대해서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AF2 등의 식품 첨가물 성분이 몸 안에서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을 침이 막아준다고 밝혀왔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침의 항암 효과, 항균 효과로 불리며 일본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니시오카 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교토의 한 연구소.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제가 만든 실험을 이용해 침이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방법을 통해 침이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논문이 알려지고 학회에도 발표되면서 저는 주목을 받게 됐죠.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 실험을 통해 침의 활성산소 억제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장 속에 사는 세균인 대장균을 준비했다. 활성산소는 대장균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침을 섞을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대장균을 3개의 샬레에 나누어 담은 후 1번은 아무것도 섞지 않고 2번에는 활성산소를, 3번에는 활성산소와 침을 섞어 24시간 배양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활성산소만 넣은 쪽은 균이 자라지 못해 한가운데가 텅 비었지만 활성산소에 침을 넣은 쪽은 대장균이 정상적으로 자랐다. 침 속에 프록시다아제와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활성산소를 억제해 대장균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페록시다아제, 카탈라아제라는 효소는 우리들 몸에